대통령은 휴가를 가면서 보통 휴가지를 알리지 않는데 평창으로 들렀다가 진해로 가는 걸 알리면서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려고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금요일 날 밤에 안 했으면 평창 올림픽을 띄우고 또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참가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 전국 주도력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본인이 국제 정세를 비핵화를 주도해 가는 모양을 보일 거라고 큰 착각을 했을 건데 북한이 그날 심야에 쏴버리는 바람에 한마디로 휴가를 가지 말고 가졌던 계획을 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휴가를 가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도 베를린 구상을 잘 살려가자. 그리고 어렵게 산 남북 대화 운전석 티켓을 계속 확보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베를린 구상 동력을 살려가야 된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말했는데 어제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지금까지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7월 14일 화성 14호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해놓고 곧바로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배치를 완료해야 될 걸 시간 끌기를 하다가 이제는 임시라는 이름으로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중 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한반도 급변 사태 대비 비상외교 대응체제를 수립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요란한 언론 플레이만 선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허상임을 깨달아야 된다. 베를린 선언을 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영수회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당들이 전면으로 비판한 베를린 선언의 내용 우리 국민들은요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국민들을 불러놓고 베를린 선언의 요지가 뭐냐라고 한번 써봐라 하면 국민의 1%도 그 요지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이 뭐였는지 한번 이 대목에서 요약을 해봐야 되고 이념적으로 왼쪽에 경사되고 햇볕 정책에 경사되어 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오판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치인은 흔히 국민의 망각을 먹고 산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있는 건지 내가 지어낸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우매한 국민들은 기억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대통령을 보고 닭이라고 말한 국민들 스스로도 머리가 저는 닭이라고 봅니다. 왜? 지나간 건 다 까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말을 이래저래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기를 바라니까 또 그렇게 잊어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자, 이 베를린 선언에 큰일 날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언론도 문 대통령이 한참 80%의 지지율을 올리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획기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로는 처음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북핵과 ICBM을 개발하는 중요한 이유고 결국 평화협정이 되었을 때는 미군 철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협정을 지지한 처음 대통령인데요. 과거에 어느 누구도 이 말은 차마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또한 북한 정권 붕괴를 바라지도 강제하지도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으면 북한이 핵과 ICBM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합의해 주겠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즉 평화협정 그리고 이 북한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고 강제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면서 이런 협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가자. 이것이 베를린 선언의 요지입니다. 좀 더 요약하자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언급했고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도 바라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했고 이렇게 하겠다며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그려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쉬운 일부터 하자면서 14선언 즉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난 것이 14선언이죠.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는 김정일에 대한 추억에 갇힌 청와대에서 당시 김정일은 핵실험을 한 번밖에 안 했고 가야 될 길이 핵과 ICBM에서 멀은 상태에서 또 산전수전 다 겪어서 김정은보다는 철이 좀 더 들었고 국제 정서에 좀 더 해박하고 나아가서 이 경제적인 지원 정도에 기대하고 있었던 김정일보다 이제 김정은은 핵과 ICBM을 완성시키고 있고 경제 지원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미군을 철수시켜서 한국도 한번 먹어보자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큰 착각을 하고 툭 하면 14선언 6.15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선언 10주년인 올해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 또 남북 체육교류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평창올림픽에서 이야기겠죠.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니까 북한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북한에다가 자신들끼리 개설해 놓은 한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부지런히 돌리고 있는데 일체 중국의 전화도 미국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핵실험만 하고 ICBM 실험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이 한국 전화를 받아주면 한마디로 1억에 팔 수 있는 물건은 100만원에 파는 꼴인데 김정은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앉아있는 생각이 좀 삐딱한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런 베를린 선언이라는 무모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의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이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돌아가신 분 보고 책임을 지라 한들 어떻게 지겠습니까? 자,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기상천외한 소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 13일 LA에서 열린 미국 국제문제협의회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때 미국을 방문했죠. 그때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이 워싱턴 DC를 가기 전에 LA에서 한마디 연설하고 가는 게 유행이었죠. 미국의 대북 무력 행사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북 무력 행사는 협상 전략으로서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노무현 문재인 둘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원한 일이 없으며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다. 87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이 도발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으로서는 핵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북한 핵이 자위용이라고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걸 들은 미국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했다고 합니다. 4.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지금 누가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저 무서운 나라를 줘도 안 갖고 갈 거예요. 중국 보고 줘도 중국도 안 한다 할 겁니다. 자기 영향권 안에 있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북핵 문제는 북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지금의 공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 대통령도 유명한 어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국의 한 방송사하고 인터뷰에서 그때 미국 가기 전에 6월 달에 수두룩하게 했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 영어로 블러핑을 한다. 즉 핵과 미사일이 실제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마치 대단한 것처럼 뻥을 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평양 방문은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아직도 뻥으로 보이나 하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6월 말에 CBS 방송하고 인터뷰인데요.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로 블러핑 뻥을 치고 있다. 현 정부가 줄곧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대화를 하기 위한 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거는요 순진한 척 하는 것이지 저는 정말로 순수하고 무지해서 이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쏘아주는 척 하면서 사실상은 지금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북한이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 자금이 북한에 준 돈이 핵개발로 간다면 책임을 지겠다. 북한의 핵 보유는 자의적인 용이다.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뻥이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찬성한다고 이야기한 전현희 3명의 대통령이 오늘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책임을 역사적으로 져야 될 겁니다.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 지난 7월 14일 화성 14호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해놓고 곧바로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배치를 완료해야 될 걸 시간 끌기를 하다가 이제는 임시라는 이름으로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중 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휴가를 가면서 보통 휴가지를 알리지 않는데 평창으로 들렀다가 진해로 가는 걸 알리면서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려고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금요일 날 밤에 안 했으면 평창 올림픽을 띄우고 또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참가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 전국 주도력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본인이 국제 정세로도 그 요지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이 뭐였는지 한번 이 대목에서 요약을 해봐야 되고, 이념적으로 왼쪽에 경사되고 햇볕 정책에 경사되어 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오판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치인은 흔히 국민의 망각을 먹고 산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있는 건지 내가 지어낸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우매한 국민들은 기억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대통령을 보고 닭이라고 말한 국민들 스스로도 머리가 저는 닭이라고 봅니다.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한반도 급변 사태 대비 비상외교 대응체제를 수립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요란한 언론 플레이만 선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허상임을 깨달아야 된다. 베를린 선언을 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영수회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당들이 전면으로 비판한 베를린 선언의 내용, 우리 국민들은요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국민들을 불러놓고 베를린 선언의 요지가 뭐냐라고 한번 써봐라 하면 국민의 1% 비핵화를 주도해가는 모양을 보일 거라고 큰 착각을 했을 건데, 북한이 그날 심야에 쏴버리는 바람에 한마디로 휴가를 가지 말고 가졌던 계획을 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휴가를 가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도 베를린 구상을 잘 살려가자, 그리고 어렵게 산 남북 대화 운전석 티켓을 계속 확보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베를린 구상 동력을 살려가야 된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말했는데
어제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지금까지